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우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방위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에게서 무리한 요구를 하며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엊그제 19일 미국 CBS 방송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련해 미국 측 협상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을 전하며 2시간도 안 돼 협상이 끝났다. 이런 행동은 트럼프가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한 것처럼 아시아의 미국 파트너의 재정적 부담을 압박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잘했다. 참고로 트럼프는 작년에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국가의 일부 지도자들을 향해서 직접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내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불쾌하다고 반감을 표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CNN 방송도 어제 20일 이번에 있었던 미국 측 협상단의 갑작스런 대화 종료는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좌절시키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깊이 우려하고 있었던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안 때문에 동맹국들 사이에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더구나 방위비 협상 파행 이유가 미국 대표단의 무리한 제안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안에서 미국이 우리 한국을 얕잡아 봤다며 그걸 가지고 또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 아니 강경화 장관이 어제 똑부러지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방위비 분담금 자료가 굉장히 충실했기 때문에 미국의 드하트 대표가 우리 논리에 할 말이 없어서 일어선 거라고. 아니 미국 측 말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라고는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선요 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장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2만 8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그런 게 우리 정부 측에선 미군이 몇 명이나 주둔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그거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알 도리도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선요. 주한미군에 대한 회계 감사권도 없어서 그냥 돈은 돈대로 주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명목도 모른 채 주고만 있으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주한미군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우리가 땅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건물도 그냥 지어주고 있잖아. 그리고 말이죠. 미국 군대가 미군에서 주둔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에서 주둔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도무지 믿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팩트인 게 지난 2016년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요. 주한미군 사령관을 임명하는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장이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말해봐. 오히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라고 확실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는 이상엔 같은 규모의 군대를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주둔을 시켜도 비용은 어차피 발생하기 마련인 것인데 하지만 한국에 주둔을 시키면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땐 미국의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미국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CBS도 동맹이라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불신이 쌓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방위비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전하겠다고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툴 케샵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에 한다는 말이요. 한국에는 고속철도랑 의료보험까지 있는데 미국에는 없다며 거지 동량이라도 하듯이 한국은 부자나라라면서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고속철도가 없는 게 우리 탓입니까? 미국에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게 우리 때문인가요? 그걸 왜 우리 탓을 하냐고? 자,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거의 6조 원이면요. 딱 3년만 모아도 최신식 항공모함이나 거기에 탑재되는 전투기나 항공기 그리고 호위 함대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대충 18조 원 모으면 미국이 자랑하는 항모 전단 같은 거 하나라도 만들어. 그리고 또 6조 원씩 6년을 모아서 36조 원 정도 되면요. 그냥 우리나라 군사력에 투자해 러시아나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 제끼고 미국 다음에 군사 강국이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지난해 방위비 지출이
431억 달러, 약 48조 원입니다. 규모로는 세계 10위. 거기에 또 다른 나라들의 GDP와 방위비를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 방위비 부담이 훨씬 크다는 건데요. 일본의 작년 방위비는 466억 달러, 그런데 GDP는 4조 9,700억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지만 이리저리 따져보면 우리나라 방위비랑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니 그걸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방위비 지출이 엄청나다는 거잖아. 거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교를 해보면 GDP는 우리의 2배 정도 되지만 방위비 지출 규모는 고작 5조, 6조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렇게 지소미아 종료하면 일본한테 당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정작 알고 보면 우리가 일본이랑 별로 차이도 안 나요. 더구나 미국산 군사무기 수입 규모를 보면요. 참고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호주가 2위, 카타르가 3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4위에 올랐을 정도로 미국산 무기를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하다고 떠드는 일본은 우리 반밖에 안 되는 8위 수준입니다. 물론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 방식 TIV, 트렌드, 인디케이터, 밸류는 무기의 실제 판매 가격이 아니라 무기의 생산 단가를 기준으로 한 국제적인 무기 거래 규모를 표시하는 통계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의 방위비 지출 규모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산 무기 구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6배 가까이 내라고 하는 건 아무리 트럼프가 내년 재선이 불안불안하더라도 이건 동맹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이래선 안 되잖아? 더구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 한국 땅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은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따져도 미국의 이익이란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 조선일보가 엊그제 보도한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기사를 향해서 그 기사는 거짓말이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아주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그만큼 미국은 한미동맹을 얘기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서 자기들 이익을 이리저리 계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진짜로 주한미군 철수하게 된다면 그 군대는 다 어디로 갈 거야? 뭐 말로는 5만 명이네 2만 8천 명이네 하는데 그 군대가 다 어디로 가겠어? 그리고 혹시라도요. 주한미군이 괌이나 알래스카나 미국 본토로 갔을 때 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을 쏘면은 레이더로 탐지하는데 15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에서 탐지를 하면은 단 7초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조선일보 말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은 그 손해는 정말 돈으로 따지기는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사일 탐지하는데 15분이 걸리면 얼마나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겠어. 아니, 일본에선 지금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누리꾼들이 지소미아 종료해도 된다. 우리는 미국이 있다. 한국은 최첨단 기술이 없어서 지소미아 종료하면 한국만 손해라면서 떠들어대고 있지만 막상 아베 정부는요.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라고 막판까지 살려달라고 좀 떼쓰고 있잖아. 아니, 그 이유가 뭐겠어? 일본 누리꾼들은 원폭이 뭔지를 몰라서 미사일 맞아본 기억이 없어서 그걸 또 역사책으로도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떠들고 있지만 제2차 대전의 전범 키시노부스키의 외손자 아베 신조가 과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을 모르고 있을까?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폭탄이란 말만 들어도 자다가도 무서워서 제발 좀 지소미아 하자고 매달리는 거잖아. 그리고 미국도 주한미군 때문에 돈도 절약돼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도 감시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로 반발을 하거나 말거나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엄포를 놓거나 말거나 그건 다 구라다라는 거 꼭 명심하고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차피 지소미아 종료해도요. 다시 협상하면 되잖아. 그때는 뭐 일본 군대가 우리 땅에 발들이지도 못하게 이것저것 바꾸고 우리도 당당히 일본 군사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뜯어 고치고 그리고 뭐 특허니 뭐니 하면서 무기 개발도 방해받지 않도록 다 뜯어 고쳐서 다시 맺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체결한 나라가 무려 35개국입니다. 참고로 정부 간 협정은 21개국, 그리고 국방부 간 협정은
13개국, 그리고 나토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일본과 체결한 지소미아만 가지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냐는 거잖아. 그리고 일본과의 지소미아라는 건 이제 고작 3년입니다. 3년. 아니 3년 전에 일본하고 지소미아 없을 땐 수십 년 동안 나라는 어떻게 지켰어? 그리고 또 일본이 중요한 정보는 안 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